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이 4대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에서 12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고졸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한진가 3세 조현민 한진 마케팅 총괄사장이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조 사장이 상장사의 등기 임원으로 신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은 5,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올렸습니다. LG 미래인재 양성과 확보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주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신한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네. 반대가 좀 있긴 했는데 네. 오늘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표에 다른 주주들도 줄줄이 동참을 했다고요? 네,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한 주주는 이 진 회장 후보자가 이 4년간 신한은행을 이끌면서 은행이 고객 중심의 선도은행으로 우뚝 서고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다면서 찬성표를 던졌고요. 이 다른 주주들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앞서 지분율 7.69%로 신한은행 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진 회장 선임에 반대했음에도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내정자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신한은행 신한금융 회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진옥동 회장은 이산 말을 통해서 주주와 고객에 부응해야 한다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회장으로 조용병 회장의 경영 방향을 잘 이어받아서 더 큰 신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진 회장이 사내에서는 이사들과 주주들의 신임을 좀 많이 받았었군요. 네. 자, 이날 주총에서 진옥동 회장 선임 안건 외에 또 다른 어떤 안건들이 통과가 됐을까요? 네, 이날 주총에서는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붕, 윤재원 등 8명의 사회이사 재선임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이윤재 사회이사는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임이 됐고요. 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밖에 배당 금액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변경 안건과 또 재무제표 결산 안건 등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갑질 사건으로 몇 해 전에 좀 논란이 됐었었죠. 한진가의 3세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 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이 이번에 이제 한진그룹의 주주총회에서 한진의 사내이사에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렸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조 총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1983년생인 조 사장은 2018년 갑질 논란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2020년 9월에 한진 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선임된 뒤 2021년 1월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1년 만인 지난 초 다시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서 2016년 진에어 사내이사를 지낸 적이 있지만 진에어 상장 시점은 2017년인 관계로 상장사 등기 임원으로 신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사장은 앞으로 노삼석 대표이사와 투톱 체제로 한진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또 해외 투자 확대, 또 고부가 가치 고객 유치 등을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진도 이제 주주총회 소식들이 있는데 네. 조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권 외에 또 어떤 안건이 의결이 됐을까요? 네, 오늘 주주총회에서 노삼석 대표이사도 사내이사로 재선임이 됐고요. 또 구본선 사회이사 신규 선임과 또 이 손인옥 사회이사 재선임 안건도 통과가 됐습니다. 노 대표이사는 고부가 가치 고객 확대와 또 지속적인 운영 개선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고요. 올해 매출액을 3조 700억 원, 영업이익이 1,400억 원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날 한진은 영문 상호명도 변경을 했고요.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또 마이데이터 및 위치 기반 정보 제공 사업 등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정관 변경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프레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인재 경영 기조가 상당히 강조가 되면서 이번에 그 BBQ도 대졸 초임 연봉을 30% 이상이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었죠. 이 기자, 이번에는 네. LG전자 소식입니다. LG가 올해 신입 초임을 5,100만 원으로 정했어요. 임금을 6%나 또 인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LG전자하고 LG전자 노동조합이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구성원에게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6%로 정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직급별 초임은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고요. 이것은 바로 임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신입사원 초임은 5,100만 원이 됐고요. 선임과 책임의 초임은 각각 6천만 원과 7,550만 원입니다. 또 LG전자는 만 35세 이상 미혼 직원, 직계 존비속 건강검진 지원 등 일부 복리후생 제도도 이 지원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전자가 올해 임직원의 평균 임금을 6%나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네. 영원한 경쟁자죠. 이제 삼성전자에 또 눈이 쏠립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도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임금 협상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아직도 이 삼성전자 측이 올해 임금 인상률 기조를 1%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노조는 10% 인상을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 측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직원들에게 실적 부진의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충전 휴가 7일, 창립기념 휴일, 그리고 노조 창립일 축하금 30만 원과 휴무일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900만 원가량 줄어든 1억 3,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봉 감소는 2019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남성 직원은 평균 1억 4,300만 원, 여성 직원은 1억 1,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높은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노조의 연봉 인상 요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주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사임이 공식화될 경우에 KT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 기자, 윤 사장이 어제 이사진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후보는 어제 열린 KT 이사회 초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복수 관계자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KT 이사진은 윤 후보가 주주총회까지 기다리라고 이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사장은 당시 자리에서 내가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이날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윤 사장을 대표로 정식 선임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국민연금이 대표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여권도 윤 사장 선임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면서 표대결이 예상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와 또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윤 사장의 대표 선임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윤 사장의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사장이 대표 후보직 사의를 어제 표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네. 주변에 이렇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좀 밝혀졌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표 이사직에서 정식 취임을 하게 된다 한들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딴 의혹으로 인해서 구현모 현 대표와 함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KT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윤 후보에게 사의를 전달받은 적은 아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윤 사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고요. 이 KT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번째 프라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지금 경영에서 손을 뗐던 오너 회장들이 다시 전면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셀트리온 그룹의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동서그룹의 오너 2세인 김석수 감사는 5년 만에 회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그 서정진 명예회장은 정식 복귀도 전인데 네. M&A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고요. 네, 셀트리온은 미국 박스 인터내셔널의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로 5조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 명예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서 명예회장은 딱 2년 전인 2021년 3월에 돌연 경영에서 손을 떼고 대신 두 아들을 전면에 내세웠었는데요. 그동안 장남인 서진석 씨는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제약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었고요. 또 차남 서준석 씨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장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전략 제품 개발과 계열사 합병 등 굵직한 현안이 많고요. 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주주 불만을 잠재울 특단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네. 주가도 상당히 많이 들썩이더라고요. 자, 동서식품 같은 경우는 다시 김석수 회장 체제를 맡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서식품의 회장 자리는 김 회장이 감사를 맡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이 마케팅 전문가인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동서식품 회장에 올랐다가 10년 만인 2018년 감사직으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이 복귀함에 따라서 새로운 감사는 김 회장의 조카인 김종희 동서 전무가 맡게 됐습니다. 동서식품은 믹스커피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입맛이 변화하면서 매년 이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주주총회 소식인데요. 허연수 GS 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의 경영 방침을 소개하면서 성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기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오늘 서울시 강동구 또 이스트 센트럴 타워에서 열렸던 GS 리테일 주주총회에서 이 허 부회장은 4가지 경영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고객 만족 최우선, 데이터 역량 향상, 디지털 사업으로 성과 극대화, MD 마케팅 혁신으로 히트 상품, 신선식품 강화 등입니다. 우선 고객 만족 최우선과 관련해서 허 부회장은 이 서비스와 상품을 끊임없이 개선해 고객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역량 향상에도 굉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허 부회장은 상권별 상품 구색을 최적화하고 행사 프로모션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온 오프라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허
허 부회장은 GS 리테일은 우리 동네 GS, 프레시몰, GS 샵 모바일 등의 디지털 사업을 편의점, 슈퍼, 홈쇼핑의 주력 사업과 연결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상향에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D 마케팅 혁신으로 히트 상품과 또 신성식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허 부회장은 지난해 GS 리테일은 원소주, 버터맥주 등과 같은 히트 상품을 출시해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를 했고요. 또 올해도 히트 상품을 계속해서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도 역시나 주주총회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LG 이노텍입니다. 자, 정철동 LG 이노텍 사장이 오늘 주총회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LG 이노텍에는 올해 어떤 새바람이 불게 될지, 자, 주총에서 소개된 LG 이노텍의 올해 계획을 알아볼까요? 네, 이 정 사장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사업 가치, 또 고객 가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구성원이 고객 가치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 사장은 LG 이노텍만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 사장은 올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광학 솔루션 사업은 핵심 부품 사업 내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서 생산성 극대화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 이노텍은 3개년 배당 정책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으로 지난해 대비 1,150원 더 많은 4,150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권과 또 이사 선임권을 포함한 5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노상도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공학과 교수와 또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이사로 신규 서민되기도 했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0개 계열사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카카오가 지난해 11개 계열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기자,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에 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사회에서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가 2022년 사업 보고서를 낸 것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이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127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김성수 카카오 의장이 연말까지 줄이겠다고 한 계열사 수는 30개에서 40개였는데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카카오가 계열사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택시부터 금융, 보험은 물론 미용실, 꽃집, 중간물류,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계속해서 휩싸인 바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수수료 장사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카카오는 지난해 계열사를 점차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이행 속도가 점점 더디다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9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에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이 기자, 정한전 사장이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대략 지금 45조 원인데 20조 원대로 떨어지지만 잠시까지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회에서 이 자본의 수축 규모를 묻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영업 손실은 32조 6,03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정 사장은 3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분기 추정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원가 보장하는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올해 최소 10조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텐데 올해 넘어가면 자본 잠식이 예상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할지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사장은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가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통령 말이 있었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